기생수가 드디어 영어 비영어 부문 통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7일 넷플릭스 탑10 웹사이트에 따르면 기생수 더 그레이는 글로벌 탑10 시리즈 영어 비영어 부문 전체를 통틀어 1위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칠레, 모로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국가에서 1위를 비롯해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호주를 포함한 84개국 탑10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전세계 시청자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글로벌 신드롬 현상을 일으키며 제2의 오징어 게임이 될 것이라는 기생수 더 그레이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정말 미쳤어. 역시 한국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넷플릭스 새 한국 시리즈 기생수 더 그레이가 대박이 났습니다. 전세계 팬들이 이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외로 막론하고 이야기의 빠른 전개와 기생생물의 실감나는 움직임 등 엄청난 호평이 나오면서 기생수 더 그레이가 오징어 게임을 잇는 흥행작이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생수 더 그레이는 지난 7일 45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TV쇼 부문 글로벌 1위에 올랐습니다. OTT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기생수는 첫날부터 미국에서 2위에 올랐고 한국과 홍콩 등 아시아 국가와 프랑스, 헝가리 등 45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9일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여전히 기생수 더 그레이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3일 연속 1위를 유지 중입니다. 무엇보다 200억 제작비의 기생수가 왕자의 게임 제작진이 제작비 2천억 원을 들여 야심차게 내놓은 대작 3채를 눌렀다는 것에 모두가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일본 만화 기생수를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부산행, 지옥 등을 만든 연성호 작품의 손에 재탄생했습니다. 기생수 더 그레이는 인간을 숙주로 삼아 세력을 확장하려는 기생생물이 등장하자 이를 저지하려는 전단팀 더 그레이의 작전이 시작되고 이 가운데 기생생물과 공생하게 된 인간 전선의 이야기를 그린 시리즈입니다. 연상호 감독은 기생수 세계관을 한국으로 확장해 자신만의 창의적인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시청자들은 기생수에 열광하며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생수 대박, 기대 이상이네요. 시즌2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 시리즈를 봤는데 정말 대단했어. 친구들 놓치지마. 역대 최고의 SF TV쇼 중 하나. 다시 한번 한국에 걸작이 나왔다. 정말 말도 안 돼요. 방금 시청을 마쳤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는 예상치 못한 애니메이션만큼 좋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푹 빠져버렸어요. 결말은 완벽했고 흥분해서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시즌2를 만들어주세요. 맙소사, 내가 연속해서 시청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네요. 이런 K시리즈 찾기가 참 어려워요. 스릴과 묵시록 장르의 열렬한 팬으로서 이 시리즈 너무 감사드립니다. 빨리 시즌2가 필요해. 2024년에 본 한국 드라마 중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입니다. 지루하지 않고 줄거리가 탄탄하고 주인공들 간의 케미스트리도 훌륭해요. 계속 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만화 팬으로서 저는 다소 회의적이었지만 이번 각색은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거 너무 재밌어서 하루 만에 시리즈를 다 봤어요. 지금 다 봤어요. 정말 훌륭한 작품입니다. 1, 2화를 보면서 정말 많은 감정을 느꼈어요. 보통 일본 애니메이션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 잠깐만요. 한국에서 온 거네요. 아 이 시리즈 미친 것 같아. 아랍인들아 봐봐 정말 아름답구나. 살벌한 표현과 액션이 마음에 드실 거예요. 전세계 네티즌들은 이 작품의 몰입감이 대단하다며 정말 재밌었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또한 일본 원작이지만 한국에서 만든 이 시리즈에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상호 감독은 기생수는 원작의 나라 일본에서 2천만 부가 팔리고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서 일본 팬들이 어떻게 봐줄지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기생수는 일본에서 실사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는데 일본 개봉 당시 세계적으로 흥행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를 제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흥행 수익 35억 엔을 달성한 메가 히트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작 만화와 일본에서 제작한 실사 영화에 흠뻑 빠져있던 일본 팬들이 한국에서 만든다는 소식에 굉장히 회의적이었지만 넷플릭스의 시리즈가 공개되고 작품을 보자마자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 일본의 최대 콘텐츠 리뷰 사이트 필마크스에서 기생수 더 그레이는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고 전개가 빠르다. 원작에 충실한 것은 아니지만 리스펙트는 마지막 10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하게 느껴졌다. 일본판에는 없는 한국 특유의 격렬한 묘사도 매치하고 있어 좋았다. 오리지널 작품이 있지만 꽤 좋았다. 한국 퀄리티에 대단함을 느꼈다. 시즌2도 기대한다. 재밌었습니다. 한국 역시 퀄리티가 높다. 원작의 리스펙트도 느껴져 좋았다. 라스트에 스다 마사키 등장 떨렸다. 시즌2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원작 팬 여러분 안심하세요. 죽을 정도로 재미있는 드라마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감상을 추천합니다. 폭발할 것이 틀림없다.
원작 기생수를 베이스로 무대를 한국으로 옮겨 그린 완전히 새로운 기생수의 드라마. 일본 시사판도 재밌었지만 이 드라마가 압도적으로 재밌었습니다. 기생수끼리의 격렬한 전투 장면도 박력이 있고 스토리도 기생수의 원작을 베이스로 좋은 의미로 한국답게 다크하고 용서 없는 전개가 최고였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그 일본인 배우의 등장은 충격이었다. 이것은 꼭 시즌2가 보고 싶다. 한국의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너무 강하다. 원작을 제외하고 즐길 수 있는 내용과 퀄리티로 승부하고 원작 팬도 즐길 수 있는 각색이 훌륭하다. 일본의 기생수보다 훨씬 스케일도 크고 힘도 강력합니다. 제작진에게 감사합니다. 일본 원작 팬들은 한국이 만든 넷플릭스 시리즈를 보면서 한국의 퀄리티에 놀랍다고 최고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상호 감독에 의해 완성된 기생수 더 그레이 르본 원작자 이와아키 히토시는 원작을 굉장히 존중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독자적인 발상과 아이디어가 곳곳에서 엿보였고 저는 원작자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관객으로서 즐겁게 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에피소드별로 전개도 다이내믹하고 템포도 빨라서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라며 한 명의 시청자로서 아낌없는 극찬을 보냈습니다. 일본 팬들뿐만 아니라 이 시리즈 마지막에 등장하는 장면에 소름이 끼쳤다고 했는데 원작 만화 기생수의 주인공 이즈미 신이치로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시즌2를 염두에 둔 밑밥이라고 했는데 이 역을 맡은 스다 마사키도 국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스다 마사키는 과거 한국 드라마를 깔보는 듯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연상 감독은 오히려 자신이 그를 만났을 때는 한국을 좋아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기생수 더 그레이 르본 전세계 팬들은 지금 시즌2를 빨리 만들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상호 감독은 원작의 주인공을 기생수 더 그레이에 등장시킨 이유를 자세히 내용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뒷이야기에 대한 구상이 있다며 만약 시즌2가 제작된다면 신이치가 등장한다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시즌2의 대본도 일부 썼고 그 설정에 대해 스타 배우에게 설명했다며 이정현 배우에겐 시즌2의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전체 구상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연상호 감독은 시즌2 제작 여부에 대해선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시즌1의 반응을 보고 시즌2의 제작이 결정된다는 말처럼 들렸는데 지금 분위기로라면 시즌2는 당연히 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TV 및 영화 작가 제시카 컬러는 3채가 마침내 넷플릭스에서 잔혹한 K드라마에 의해서 쫓겨났다고 표현했습니다. 지난 5일 스트리밍을 시작한 이후 기생수 더 그레이가 최고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입증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현재 로튼 토마토에서 토마토미터 점수 100%, 관객 점수 79%를 기록하고 SNS에서는 시청자들의 기생수를 극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작품들은 헐리우드 작품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말을 들어왔는데 1대1로 붙어서 압승을 하는 상황은 거의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생수 더 그레이는 헐리우드 최고 대작 3채와 붙어서 완벽하게 이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천억 원이 넘는 헐리우드 대작 3채보다 수많은 미국의 팬들은 기생수 더 그레이가 더 재밌다고 말할 정도로 기생수에 대한 열광적인 분위기가 점차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3채를 재미있게 봤다는 한 미국 시청자는 기생수 더 그레이는 재밌게 봤다며 지금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헐리우드는 별로야. 한국 사람들이 영화를 더 잘 만들어. 넷플릭스의 기생수 더 그레이는 숨막히는 시리즈다. 매혹적인 줄거리, 잘 개발된 캐릭터, 완벽한 제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긴장감을 유지하게 한다. 놓칠 수 없는 진정한 걸작이다. 기생수 더 그레이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공개 5일 만에 전 세계를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일 넷플릭스 탑10 웹사이트에 따르면 기생수 더 그레이는 지난 5일 공개 이후 3일 만에 630만 시청수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글로벌 탑10 시리즈 부문 1위에 등극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탑10 1위를 비롯해 아르헨티나, 프랑스, 독일, 일본, 인도, 뉴질랜드를 포함한 총 68개 국가에서 탑10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며 전세계적인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일본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이 작품은 연상호 감독이 일본에 기생생물이 떨어졌을 때 동시에 한국에도 기생생물이 떨어졌다면 이라는 신선한 상상력으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자신만의 확장된 세계관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했는데 전세계 팬들은 지금 한국판 기생수에 뜨겁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당초 원작을 좋아했던 팬들은 한국이 만드는 기생수에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일본 만화가 일본 다음으로 잘 팔릴 정도로 일본 만화와 문화에 심취해 있는 프랑스는 한국이 만든 넷플릭스 시리즈의 예고편이 공개되자 우리는 그가 기생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질 않길 바란다. 나는 이게 정말 형편없을까봐 두렵다. 애니메이션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실망할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원작 팬들은 예고편을 보고 원작의 주인공 시니치가 보이지 않고 여성이 주인공이 된 것을 보고 시니치는 어디 있나요? 라며 불만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기생수 더 그레이가 공개되자 회의감을 가졌던 프랑스 팬들도 놀랍다며 이 같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와, 정말 독창적이네요. 마지막 회, 마지막 피날레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들이 속편을 만들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모르는 분들도 주저하지 말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보세요.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데 확실히 그대로 따라가지 않지만 이 시리즈는 매우 깨끗하고 스토리는 다르지만 흥미롭습니다. 나는 일본판의 팬이기 때문에 이 시리즈를 보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시리즈가 좋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액션, 미친 특수효과와 결말은 말 그대로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시즌2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시리즈, 나머지가 기대된다. 난 다 봤어. 난 특히 결말이 마음에 들었어. 멋진 시리즈, 좋은 발전과 좋은 페이스. 난 한국 시리즈를 좋아한다. 우리는 건설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애니메이션은 일본에서 진행되고 이 드라마는 한국에서 벌어지므로 분명히 이야기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는 특히 결말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좋은 연기, 진정한 음모, 너무 선형적이지 않은 리얼한 시나리오, 액션, 균형 잡힌 특수효과, 정말 다음을 보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시리즈는 진정한 걸작입니다. 6개 에피소드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시즌2를 제공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다른 좋은 한국 시리즈,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루한 순간은 없습니다. 시즌2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원작 팬이 가장 많다는 프랑스에서는 공개 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고 공개 후에도 원작과 다르다, 못하다는 평가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팬들은 한국이 만든 시리즈에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프랑스 못지않게 기생수 원작에 대해 관심이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기생수 원작 만화도 인기가 많았지만 지난 2015년 기생수 애니메이션이 중국에서 최우수 애니메이션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제1화는 단 하루 만에 150만의 재생을 기록할 정도로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중국에서는 볼 수 없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도둑 시청으로 한국이 만든 기생수 더 그레이를 본 듯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평점 플랫폼 사이트 더우바이에서는 기생수 더 그레이에 대한 리뷰가 올라오며 7.9점의 평점을 주며 극찬하는 반응이 이같이 이어졌습니다. 방금 다 봤는데 각색이 정말 좋아요. 속도도 빠르고 스토리도 완성도가 높아서 흠잡을 데가 없네요. 한국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말 대단해요. 이번 넷플릭스 각색은 정말 대단합니다. 만점을 주고 싶습니다. 줄거리가 전혀 지루하지 않고 원작 기생수의 설정과 세계관을 완벽하게 계승하고 있습니다. 한국판은 다른 장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기생수 세계, 기생수들이 출연하는 곳은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6화를 한 번에 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마지막에 나오는 이스터에그가 너무 놀랐어요. 이제 곧 나올 시즌2도 기대가 됩니다. 기생수 한국판 정말 잘 찍었네요. 적극 추천합니다. 한국판은 시니치를 완전히 삭제하고 여자 주인공으로 대체할 줄 알았는데 결국 소다가 시니치를 연기했어요. 의외네요. 원작 내용과 연결되어 있고 약간 기생수 애니메이션의 속편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과 협력해왔으며 성숙한 캐스트 시스템과 고품질을 저렴한 비용으로 만들고 있으며 오징어 게임과 같은 좋은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여주인공의 경추뼈가 너무 좋아 매우 웃게 만드네요. 개인적으로 부산행 이후 연성훈 감독의 최고의 영화, TV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작 지옥보다도 더 낫습니다. 다 봤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일본판에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시즌2도 나와야 합니다. 일본 만화보다 느낌이 더 좋음. 일본 드라마 실사판은 현실감이 부족하고 연기도 좋지 않은데 한국 드라마가 상대적으로 나은 것 같아요. 형제 여러분, 이 정말 훌륭한 작품을 놓치지 마십시오. 한국판의 특수효과가 꽤 강한 편인데 최근 한국 영화의 특수효과 수준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것 같다. 이렇게 중국의 원작 팬들은 한국이 만든 새로운 버전의 기생수에 열광했습니다. 연상호 감독이 만든 버전에서는 놀라운 CG 효과도 주목을 받았는데 여기에도 한국적인 아이디어가 구현되었다고 해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헐리우드에서는 2천억이 든 삼체를 누른 기생수의 제작비가 고작 200억 밖에 들지 않았다는 점에 놀라며 이 한국의 놀라운 CG의 가성비가 두려울 정도라고 했습니다. 연상호 감독은 원작은 주인공 오른손에 기생생물이 붙어 손과 팔에 변형이 오고 인간 얼굴을 유지하는 방식이지만 이번 한국 버전은 주인공 오른쪽 얼굴에만 변형을 주며 공전을 더욱 부각시켰고 다른 인물들은 얼굴 전체가 바뀌는 컨셉으로 인간성 상실에 대한 차별성을 설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생수의 시각적인 표현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VFX 디자인을 구현하는 덱스터 스튜디오에서 만들었습니다.
덱스터 스튜디오는 크리처물 액션을 자연스럽게 구사하고자 고심하던 중 우리나라 민속놀이 상모 돌리기를 떠올리게 됐다며 목과 얼굴을 자유롭게 쓰며 상반신 움직임이 강조되는 모션을 활용했고, 모자 끝에 길고 크게 뻗는 털의 기능까지 결합해 기생생물 하이드의 강력하고 위협적인 비주얼 미션을 완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전통 민속놀이 중 상모 돌리기를 크리처물에 응용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창조력이고 상상력이라고 말했는데,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 전통놀이를 자기 거라 우기는 중국도 이를 보고 경악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을 비롯한 기생수 원작 팬들이 기생수 더 그레이에서 전율을 느낀 부분은 마지막 엔딩에 원작 주인공 시니치가 나오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원작에 대한 향수와 이 시리즈가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이 정말 짜릿한 전율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전세계 팬들은 이를 보고 빨리 시즌2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연성 감독은 이미 시즌2에 대한 구상을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성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시즌2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구상이 있다며 배경은 한국일 것이고 스다 마사키가 나올 수도 있다, 시니치가 나오는 순간 원작과 더 그레이의 세계관이 공유된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1인 2역으로 주인공을 연기한 전선희는 놀라운 연기와 묘한 매력으로 전세계 시청자들을 홀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선희 역시 시즌2를 향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는데, 한 인터뷰에서 그는 농담조로 구기현 선배는 러브라인을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 감독님은 수인과 하이디 중 누구와 이어져야 하나 고민하셨다, 둘 다 제일 친한 사람이 강우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개인적으로는 시니치와의 만남이 기대된다, 수인이 그레이 팀에 들어갈지도 궁금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2의 오징어 게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기생충 더 그레이는 전세계 팬들이 점점 더 뜨거운 반응을 보이면서 또다시 K드라마의 파워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팬들은 새로운 드라마를 꼭 봐야 한다고 열광하며 지금 당장 두 번째 시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이 13일 새로운 공상과학 시리즈가 넷플릭스를 강타하고 시청자들을 공경에 빠뜨렸다고 말했습니다. 팬들은 예상치 못한 오픈 엔딩 이후 두 번째 시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일 공개되어 넷플릭스 글로벌 톱10에서 1위를 차지한 연성 감독의 기생수 더 그레이의 이야기입니다. 기생수 더 그레이는 공개된 지 6일이 지난 11일까지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기 만화 기생수를 원작으로 한 기생수 더 그레이는 한국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시리즈로 원작에 대한 존경심을 보이며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왔지만 전혀 다른 느낌의 스토리로 완성도 있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듯한 기생수 더 그레이를 원작 팬들도 좋아했는데 엔딩을 보고는 모두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톱스타 스다 마사키가 기생수 원작의 주인공인 이즈미 시니치로 깜짝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즌2에 대한 엄청난 상상력을 작동시켰는데, 원작의 주인공을 등장시킴으로써 호기심과 기대감을 몇 배나 증폭시켰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원작 팬들은 지금 한국에서 만든 기생수 더 그레이에도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일본의 많은 원작가들을 비롯해 배우와 제작진들 모두 한국에 대한 경외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생수 더 그레이의 엔딩에 출연한 스다 마사키는 과거 혐한 논란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치맥 문화와 떡볶이에 대해 관심이 많으며 한국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스다 마사키는 2009년에 데뷔하여 15년 동안 46개 영화, 50여 개 드라마에 출연한 일본에서 오랫동안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적인 꽃미남 배우입니다. 그런 그가 지난 2022년 한 토크쇼에 나왔는데, 여기서 사회자는 일본과 한국 드라마의 차이점에 대해 비교했습니다. 사회자는 왜 지금의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에 일본은 밀리고 있을까 라고 하자, 한 출연자가 일본의 스태프도 출연진도 한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회자는 한국의 러브스토리는 모두 좋아하는데 왜 일본 여자들은 일본 러브스토리는 안 보는 걸까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일본에서 러브스토리를 찍은 스다 마사키에게는 굴욕처럼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이에 스다 마사키는 개인적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 연애물 하는 게 기특하구나 생각했다라며, 30대 중반 배우들이 전력으로 러브스토리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부끄럽고 창피하고 뭔가 아양 떤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 보고 싶지 라는 것에 제대로 나르시스트가 되어서 해야만 하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은 일본의 배우와 스태프들의 수준이 한국보다 낮지 않다는 말에 동조하며 열등감에 한국 드라마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당시 큰 논란이 되었기에 이후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기생수 더 그레이에 출연한 것에 국내에서는 비난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스다 마사키는 기생수 더 그레이에 출연한 후 첫 한국 드라마 출연 소감에 대해 전 애니메이션 작가인 연성호 감독만이 할 수 있는 현장의 시스템에 감동했다. CG도 많은 현장이었기에
촬영전 애니메이션으로 이미지 영상을 보여주고 촬영 후 바로 간단하게 획을 이어 합성 파트를 확인했다. 요즘 인기 있는 한국 드라마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던스타 마사키는 일본 명작 기생수를 원작으로 한 작품 출연에 대해 연성 감독의 작품 지옥을 봤었기 때문에 감독님 작품에 출연할 수 있다는 것에 기쁨과 놀람을 느꼈다며 초등학교에 읽었던 기생수의 이즈미 시니치를 연기하게 돼 설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지금 세계적인 대세가 된 K-드라마 촬영 현장과 연출자에 대한 동경과 존경심을 표현하는 듯 했습니다. 이번에 기생수의 원작자 이하 아키히토 씨는 한국판 기생수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서도 원작을 가지고 영화나 드라마로 시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과 일본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기생수의 원작자 이하 아키히토 씨는 한국판 기생수에 대해 주인공이 굉장히 긴 시간 자신에게 뭔가가 기생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 뭔가로부터 받은 편지로 상황을 인지하는 설정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30년 이상 된 원작 만화이지만 원작자 이외의 크리에이터분들의 지혜를 빌리면 새롭고 다양한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재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수인의 기생생물 하이디와의 공존과 소통 방식에 대해 신선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생수 더 그레이에서 마음에 든 장면으로는 준경이 원래 남편이었던 기생수를 감지하는 사냥개의 시체를 보고 슬픔을 견디는 장면이 복잡한 심정을 절제 있게 표현한 부분이 좋았다. 지금까지 볼 수 있었던 기이하고 차가운 느낌이 드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6화 엔딩에서 일본 배우 스타 마사키가 이즈미 시니치 역으로 등장해 준경에게 오른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장면도 좋았다는 장면으로 뽑으며 마지막 방문자 씬도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라고 말해 원작 만화 기생수와 넷플릭스 시리즈 기생수 더 그레이의 세계관이 만나는 순간까지 즐겁게 관람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4월 6일 일본의 인기 만화 섹시한 다나카시의 원작자 아시하라 아키나오코의 인터뷰가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만화를 드라마한 일본 TV에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각본을 만들었다고 반복 호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도 자신의 작품을 드라마한 대본을 보고 이 부분을 바꿔주세요 라고 했지만 일본 방송국은 이미 이 대본으로 찍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자신의 만화 나를 기억하나요? 를 드라마했을 때는 일본의 방송국과 한국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났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각본가 4명이어서 4시간 동안 꼼짝없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원작에 빽빽하게 메모가 붙어 있었고 대사 한 줄 한 줄마다 이때 캐릭터의 기분은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인가 등 원작자 스스로도 기억해내는데 고생할 정도로 작가들이 파고들어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해도 돼요 라고 했더니 한국 작가가 무슨 소리예요 라고 혼내더니 선생님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의 세계관, 생각을 확실히 반영하고 싶습니다 라고 철저하게 의견을 물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만큼 원작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었고 원작자의 뜻을 얼마나 충실히 영화나 드라마에 반영할지에 깊은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사람이나 시간, 돈을 들이는 방법이 일본과 전혀 달랐는데 한국에서는 우선 각본을 사화까지 먼저 만들고 거기서부터 넷플릭스인지 TV인지 영화인지가 결정되어 배우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시청률을 얻기 위해 먼저 배우를 정한다고 했습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의식부터 전혀 달랐다며 나도 좀 더 진심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마주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 기사에 일본의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일본의 드라마가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도 납득이 간다. 한국 드라마가 재밌다. 한국의 방식 대단해. 그래야지. 배우가 앞선 작품이 있어도 좋지만 대부분 그런 것은 이상하다고 시청자도 인식하고 싶다. 일본의 TV가 너무 예산이 낮고 지루한데 동남아시아보다 가난합니다. 한국과 상관없이 일본의 미디어는 쓰레기입니다. 한국은 진짜 세계시장용, 일본 드라마는 국내에서 스폰서가 만족하는 정도의 숫자에 젊은 출연자를 투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본의 네티즌들은 이 작가가 경험한 사실을 듣고는 왜 일본의 드라마가 재미없고 지루한데 한국 드라마는 재밌고 매력적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화 곡성에 출연한 일본의 유명한 배우 쿠니무라주는 한국과 일본의 촬영 현장에 대해 다른 점을 말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예산을 아끼자며 대충 찍고 마는데 한국은 감독이 햇빛 각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찍고 안개가 마음에 안 든다며 또 찍고 구르는 게 마음에 안 든다며 또 찍었다고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추운 날씨에 첩첩 산중으로 올라가 폭포 맞는 씬까지 찍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영화에는 일본에 없는 엄청난 열정과 작품에 대한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쿠니무라주는 한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계의 힘이 무엇인지 느꼈다고 시토하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전 세계의 콘텐츠 강국으로 꼽혔던 일본은 이러다 콘텐츠 시장을 한국에 뺏길 수 있다는 위기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 업체들이 일본보다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눈물의 영이 일본 넷플릭스에서 역대급 1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본 매체들이 앞다퉈 제5차 한류 열풍을 견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며 한국 드라마의 재미와 완성도 높은 퀄리티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한국은 일본과 엄청난 격차를 보이며 전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데 일본 매체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늦었습니다. 범죄도시 3를 촬영하면서 한국의 영화 촬영 현장을 처음 겪은 일본 배우 아오키 무네타카는 한국과 일본의 촬영 현장의 차이점에 대해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도시락을 먹고 나는데 한국에서는 밥차가 왔다. 한식을 좋아하지만 매운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데 내 식성을 고려해 맵지 않은 아오키 메뉴를 특별히 고안해 더 잘 먹을 수 있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